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아파트라는 한글 단어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SNS에서 샵 Apartment Challenge이라는 해시태그를 보면 무려 수백만 개의 동영상이 검색될 정도로 이 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곡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인데요. 제목부터가 독특하죠. 바로 이 아파트라는 이름의 곡이 한국의 술자리 놀이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 두 문화가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졌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해요. 한국인들이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즐기는 이 단순한 게임이 어떻게 세계적인 히트곡의 주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로제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매료시킬 히트곡으로 발전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팝문화와 K-팝을 연구하는 샤론 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라는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과연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어떻게 이 곡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감동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로제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서 이미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죠. 특히 그녀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음색은 미국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레이블 랜디 레코즈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 레이블 측에서 꿈만 같은 제안을 받았어요. 바로 팝계의 전설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 제안이었죠. 브루노 마스는 Just the Way You Are, Uptown Funk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로제와의 만남은 팬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둘은 미국의 한 고급 스튜디오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성장한 로제와 하와이 출신의 브루노 마스는 문화와 언어에서부터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두 사람은 서로의 유명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제는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국에서 친구들과 자주 하는 아파트 게임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는 이 게임을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한 듯 보였던 브루노도인의 게임의 재미를 느끼며 아파트를 외치기 시작했죠.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유쾌한 에너지로 가득 찼고 브루노는 한국의 문화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회상하며 이 게임의 리듬과 구호를 곡에 녹여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곡의 제목도 한국어 그대로 아파트로 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이 작업 과정에서도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브루노는 아파트 게임을 다시 하면서 특정한 박자와 구호의 반복이 주는 중독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은 단순하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며 한국의 놀이 문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요소라고 극찬했어요. 그 순간 로제도 크게 공감했고 두 사람은 이 단순함 속의 매력을 곡에 녹여내기 위해 밤낮으로 스튜디오에서 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진심과 문화적 감동이 담긴 곡 아파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곡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다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파트가 발매되었고 이 곡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매 첫날부터.
유튜브 조회수 5천만 회를 기록했고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도 여성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라는 구호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전 세계 팬들이 아파트 게임을 재현하는 아파트 챌린지를 만들어내며 곡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챌린지는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셀럽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 SNS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겹쳐 올리며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는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브루노가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도 등장하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죠. 이는 단순한 안무 영상을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글로벌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와의 비교로 인한 팬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태국 팬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로제의 아파트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일부 태국 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제의 성공이 리사의 주목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느끼며 로제의 콘텐츠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죠. 이 보이콧 운동은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로제가 국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리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며 로제의 콘텐츠 시청이나 음원 스토리까지 스트리밍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덤 내부에서는 두 멤버를 향한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로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성공이 다른 멤버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이후 로제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곡이 단순히 인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어요. 그녀는 이 곡이 한국 문화의 작은 부분이라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이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덤 간의 갈등은 점차 해소되었고 로제는 한국 문화의 대사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죠. 이제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곡을 통해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놀이인 아파트 게임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음악 평론가는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문화적 아이콘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이는 한국 문화의 확산을 더욱 고무시켰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각지에서 한국의 술자리 놀이인 아파트 게임을 즐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노 마스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곡이 성공한 후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팬들과 함께 아파트 게임을 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이 이벤트는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문화적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고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주었죠. 이제 아파트는 K-팝을 넘어 한국 문화 자체를 널리 알리는 곡이 되었고 로제는 K-팝 아티스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는 음악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사로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곡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K-팝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세대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글로벌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챌린지 신드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챌린지 신드롬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단 5일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하며 단숨에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고 공개 12일 만에는 조회수가 2억 뷰를 넘었죠. 특히 이 곡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독특한 스타일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정 가죽 자켓을 입고 핑크색 배경 앞에서 등장하는 로제의 금발머리와 브루노 마스의 상징적인 코수염이 이 곡의 시그니처가 되었어요. 이 스타일링 덕분에 SNS에는 이들의 패션을 따라한 사진과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곡의 매력은 단순히 스타일이나 멜로디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곡이 가진 특유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가사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게 만드는데요. 아파트의 후렴구에 나오는 독특한 리듬과 반복적인 멜로디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곡을 따라 부르거나 춤추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아파트 챌린지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챌린지의 확산을 불러일으킨 주요 국가들에서는 어떤 독특한 콘텐츠가 탄생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챌린지는 단순한 댄스 챌린지를 넘어 다양한 나라의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태국에서는 크리에이터 빅터 전기 아파트 커버 영상을 올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빅터 정은 태국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던 유튜버였는데 이번에는 팬들의 요청으로 직접 노래 커버를 하며 아파트 챌린지에 참여했어요. 빅터 정이 독특한 보이스와 태국어 발음으로 재해석한 아파트 커버 영상은 태국 팬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태국 팬들은 그의 노래 실력에 깜짝 놀라며 응원의 댓글을 남겼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빅터 정은 정을 통해 다시 한번 아파트 열풍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태국의 인기 틱토커 SPD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콘텐츠로 아파트 챌린지를 재미있게 해석해냈습니다. 평소에는 일상 속 코믹한 상황을 연출하는 SPD가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의 스타일링을 따라하는 영상을 올렸고 특히나 브루노 마스를 따라한 수염 분장이 너무 비슷해서 많은 팬들이 정말 브루노 마스인 줄 알았다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아파트는 인기 챌린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유명 유튜버들이 아파트 노래와 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재해석하여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팬들은 로제의 귀엽고 강렬한 스타일에 반해 핑크 배경과 의상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도 많아졌어요. 한 유명 크리에이터는 아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려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열풍은 북한을 패러디한 유튜브 채널 화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성인은 북한의 전형적인 뉴스 아나운서 톤으로 아파트를 소개하며 북한의 정치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사를 마치 미사일 발사와 로켓 개발과 연결짓는 패러디가 이어지는데 이런 창의적인 접근 덕분에 이 영상은 공개 14시간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했어요.
영상 속에서 영어 가사를 한국어 발음으로 맞춰 개사하여 자연스럽게 만든 부분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키페이스 센투요 등의 발음을 유머러스하게 바꾼 덕분에 시청자들은 마치 북한의 뉴스 속보를 보는 듯한 착각을 하며 폭소를 터뜨렸죠. 이처럼 태국, 일본, 북한 패러디까지 각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독특한 해석으로 아파트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를 녹여내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고 있어요. 로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파트 쇼츠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공식 계정이 로제의 영상에 댓글을 달고 로제가 이를 고정해 팬들에게 더 큰 화제가 되었죠. 유튜브 공식 계정이 댓글을 남긴 것만으로도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유튜브가 로제의 가장 큰 팬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로제 팬들은 유튜브 공식 계정이 직접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보고 큰 동질감을 느끼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로제는 쇼츠뿐만 아니라 최근 정규 앨범 발매를 예고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죠. 이번 앨범은 로제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12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어요. 유튜브 공식 계정 역시 앨범 발매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답니다. 이 앨범에는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곡들과 로제가 직접 작곡에 참여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공식 계정이 앨범 발매 날짜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었다는 댓글을 남기자 팬들은 더욱 흥분하며 반응했습니다. 유튜브와의 소통이 로제 팬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는 거죠. 로제는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 팬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팬들은 정규 앨범 발매와 더불어 로제의 라이브 공연, 팬미팅 등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단순히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화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 일본, 북한 패러디, 유튜브 쇼츠까지 각국의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 곡을 재해석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챌린지는 단순한 댄스 챌린지를 넘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노래를 자신들의 문화와 일상에 맞춰 재해석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팬들에게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일으킨 글로벌 열풍과 논란 K-팝의 새로운 미래를 말해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신곡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이 후렴구가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맴돌지 않나요? 단순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해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 노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빌보드 핫백 차트에 당당히 진입하면서 K-팝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곡에 한국어 후렴구와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건배라는 가사는 단순하지만 외국 팬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을 맡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그는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K-팝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한국적인 색채를 곡에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낸 장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미국 스타일의 세련된 장면과 한국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팬들 사이에서는 이질감 없이 다가오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한국의 이미지를 살짝 드러내는 이 연출은 단순히 음악적 요소를 넘어 문화적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로제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블랙핑크는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며 K-팝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온 그룹이죠. 하지만 멤버들이 각자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개성과 색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특히 이번 로제의 아파트는 블랙핑크 그룹 활동 때와는 달리 로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채를 보여주는 한편 한국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제는 자신의 곡에 한국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도 글로벌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스타일로 음악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편 같은 그룹 멤버였던 리사는 솔로 활동에서 다소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리사는 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태국 문화를 곡과 뮤직비디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그녀의 솔로곡 락스타는 태국 방콕의 차이나타운에서 촬영되었고 태국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뮤직비디오 덕분에 태국 팬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뮤직비디오 속에 등장하는 태국어 간판과 현지의 뒷골목 분위기는 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태국 정부 역시 리사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관광지로 지정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반면 로제는 독립 후에도 한국적 정체성을 지켜가며 여전히 K-팝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로제는 한국적인 요소를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내고 있어 블랙핑크 팬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죠. 특히나 팬들은 로제가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며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행보는 팬들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리사의 태국 팬들 중 일부는 로제가 리사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로제의 곡을 보이콧하겠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과거에 로제가 리사의 생일 축하 글을 SNS에 늦게 올렸던 일 때문에 태국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로제에 대한 반감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리사 팬들은 아파트가 인기를 얻는 것이 달갑지 않은 듯 곡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제이스의 아파트는 글로벌 차트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부 팬들이 이 곡이 일본의 특정 곡과 멜로디가 비슷하다며 표절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아파트의 멜로디와 코드 진행이 특정 일본 아티스트의 곡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로제와 곡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음악 전문가들은 머니 코드라 불리는 흔한 코드 진행을 사용하는 곡일 뿐 표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코드 진행이며 오히려 K-팝의 특성상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혼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아파트가 표절이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표절 논란에 맞장구를 치며 로제를 비난했던 팬들 중에는 태국의 일부 리사 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 이들은 로제의 곡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악플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리사의 솔로곡 락스타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리사의 뮤직비디오 속 장면 중 하나가 미국의 유명 감독 가브리엘 모세스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특히 리사가 하얀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은 가브리엘 모세스의 작품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모세스 감독은 리사 측에 비슷하게 쓰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장면이 그대로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사 측은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논란과 비난 속에서도 로제의 아파트는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을 넘어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한국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이 곡은 한국 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파트는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한편 K-팝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제의 아파트는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K-팝의 글로벌 인기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태국 팬들의 보이콧 운동에도 불구하고 로제의 아파트는 태국 애플 뮤직 차트에서 1위, 스포티파이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죠. 비록 일부 팬들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이런 논란이 곡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듣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국 다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K-팝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소비되는 장르가 아닌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결합하며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로제 아파트는 미국 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속의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도 자연스럽게 글로벌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공적인 예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K-팝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한 한국의 성공을 넘어 K-팝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로제의 음악을 통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한국 문화 이해도와 애정도 점차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K-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